안녕하세요. 비트보이 세시복입니다. 자, 오전에 급하게 만든 영상이라 제가 또 간략하게만 좀 만들고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갈게요. 자, 이미 텔레그램방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지금 전반적인 상황, 일단은 바네크 ETF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연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했는데 역시 바로 다음 날에 연기가 되었어요. 네, 연기가 되었고 지금 보면은 12월 29일인가요? 네, 12월 29일에 까지 연기가 된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검토해야 할 내용들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지켜보고요. 이거는 좋은 소식이에요. 지금 어 여기 지금 다 상승되고 이렇게 녹색인 거 보이시죠? 네. 마켓캡은 1990 몇 억 달러에서 지금 2113억 달러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더 이상 일단 의미가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요. 비트코인도 조만간 그 상승에 맞춰 이런 소식에 맞춰가지고 더욱더 상승을 할 거예요. 한번 이번 주나 한번 추석에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크립토 차이나 이제 그 체인 파트너스에서 나오는 이제 리서치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강보합세를 예상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저랑 의견이 같고요. 네. 10월에 암호화폐 전환점 전망을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자금 세탁 방지 국제 기준을 발표를 하고 관련 규제가 이제 정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네요. 네, 그리고 중국의 상하이 종합 지수가 이제 요 미중 무역 전쟁 격화 때문에 이제 급락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 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제가 이렇게 조금 들떠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가장 위협이 될 만한 하락 재료가 사라져서 그래요. 네. 너무 뭐랄까 명명백백한 하락 재료가 지금 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내 마켓캡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예요. 예. 제가 약간 들떠가지고 상승장 초입이 시작된 것 같다라고 텔레그램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쭉 뭐 엄청나게 상승을 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제가 어느 수치까지 올라갈 것 같다고 예측은 못해요 당연히. 예. 근데 일단은 이 하락장은 지금 어 끝이 날 걸로 보입니다. 네. 아마도 오늘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뭐 어떤 분들은 리플이 항상 상승장 초반에 신호탄이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조금 그런 어프로치로 접근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네. 에이다는 금세 회복을 할 것 같아요. 네. 단기적으로나마 100원 150원 워낙에 너무 말도 안 되게 떨어져 왔었기 때문에 뭐 기프토 같은 것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 이제 에이다는 그 시총 순위에 봤을 때 너무나 지금 너무나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최소한 130원, 140원까지는 이제 단계적으로 좀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리플이 어디까지 이제 오를 것이냐에 따라 아마 에이다가 그렇게 따라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싱가포르 이제 브랜치 업비트 브랜치가 이제 10월 중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거의 한 2, 3주 내에 브랜치가 이렇게 작동될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브랜치가 세워질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거래대금은 더 올라갈 거예요. 지금 빗썸 쪽의 거래대금은 이미 업비트의 2배 이상이거든요. 네. 비트코인 보시면은 리플의 2배. 네. 그죠? 코인힐스도 한번 봐오면 좋을 것 같아요. 빗썸이 현재 전 세계 10위, 업비트가 전 세계 12위, 코인제스트가 11위인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건 딴 건데. 네, 이렇게 되면은 마이클 노브그라치가 암호화폐 바닥 찍었다 남은 건 반등뿐이라고 했던 얘기가 맞았어요. 예, 이 사람이 그 얼마 전에 이 전날을 전반적인 이 시세와 가격이 암호화폐의 가장 최저 가격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맞은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클 로버그레스가 2017년 약 한 Q3 정도라고 할게요. 정확한 이제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근데 이제 2017년 연말에 암호화폐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또 맞춘 사람이에요. 네,
가장 근접한 수치로. 그래서 남은 건 반등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에는 조금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도 이 사람 말은 좀 신뢰를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은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바이넥 솔리드 ETF는 지금 12월 29일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US 그 SEC 이제 그 사이트 들어가지고 추가적으로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예, 그래서 그게 맞냐, 진짜 맞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이미 이 마켓캡이 지금 증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분명한 수치는 없어요. 이게 우리가 약 8일 전에 마켓캡이었어요. 1891억 달러. 근데 지금 2114억 달러. 무려 약 150, 180억 달러가 추가됐어요. 예.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수치거든요.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3.3%. 아마 비트코인이 오버슈팅을 한번 갈 거예요. 네. 아마 상승장이 시작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차트를 이제 보고 뭐 RSI니 뭐 MACD니 그런 지수 보면서 이제 차트 보시는 분들의 말씀을 좀 믿어도 될 거예요. 이제 저도 좀 그런 자료들을 많이 가져올게요. 지금까지는 이제 전반적인 상황들이 너무 위태위태하고 조금 위협적인 그런 뉴스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들이 꽤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네.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비트코인 상승 어쨌든 그러니까 상승장이라고 하는 말이 뭐 이제 그러면은 뭐 4만 달러 가나요? 6만 달러 가나요? 뭐 2만 달러 가나요? 이제 요거에 대한 그런 상승장이 아니라 네. 당장 이제 움츠러려 들었던 이제 여기에 자리를 끝내고 이제 한 다시 7천 달러로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할 것이다. 일단 그런 얘기는 한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지금의 재료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10,000달러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겠지 싶어요. 네. 한 요 정도까지. 네. 왜냐면 지금 위협적인 하락 재료가 모두 끝났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부터 아마 랠리가 점차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런 저가 코인들 중에 뭐 혹은 어떤 코인이든 간에 뭐 이오스도 마찬가지고 뭐 이더리움 클래식도 이제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그 5가지 코인베이스에 이제 상장시킬 것이다라는 5가지 코인 기억하시죠? 에이다, 스텔라루멘, 그리고 제트캐시, 제로엑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BAT. 네, 베이직 어텐션 토큰. 광고 코인이죠. 그 5가지도 이제 맞물려 가지고 이제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한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에이다는 지금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이미 지금이 최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에이다만큼 상승이 확실한 코인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에서 은근히 돌려가지고 아주 엄청난 정보들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것 중에 제가 3주 전에 약 6주 내에 상장 가능성 있는 코인들 3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컨텐츠 박스랑 데이터 DTA 네, 데이터 스트리머 말고요. DTA 광고 코인 데이터랑 그리고 리브라 크레딧 그 3가지였어요. 근데 그것들 중에 벌써 아직 4주가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거래소들이 상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자, 일단은 지금 그 자료를 찾을 수가 없는데 패스포트 이미 여기 토큰 리스팅 들어가니까 이미 지워져가지고 오케이. 자, 컨텐츠 박스가 이더피넥스에 상장이 되게 되었고요. CNN도 제가 기대가 된다고 했었는데 역시 같이 상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3개의 거래소에는 이 거래소에는 3위까지는 등록을 시켜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과 BTC 마켓에 오늘 DTA 코인 데이터
상장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들에 저도 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하고 검토하고 물어보고 해가지고 자료들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신뢰도를 믿으신다라고 하면 텔레그램망 들어오셔가지고 더 많은 정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리고 신한은행도 지금 블록체인으로 금리 파생 상품 이제 거래 금융권 최초로 뭔가를 이렇게 적용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금리 파생품인 이자율 스왑 거래에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도입할 경우 딜 협상, 거래 체결, 정보 입력, 거래 확인, 대사, 자금 결제 등 각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불일치를 원천 차단한다. 예.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거 보니까 ERC 관련 코인을 기술을 적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은 싹 빼먹었네요. 예, 정부의 눈치를 보나? 예. 아무튼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뭐 빗썸도 지금 러시아 국책은행에 러브콜을 받았다. 네, 같이 뭔가 설립을 하자. 이제 국내 거래소들도 해외 지사들을 이제 후오비가 네,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오케이 코인이나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거래량을 확보해 나갈 거예요. 우리나라 거래소들도 좀 신뢰를 해 주세요. 네. 거래량들이 지금 참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게 지금 순수 국내 거래량만으로 이런 거대한 거래량을 완성을 한 거거든요. 이 전체 순위에서. 네. 그런 것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또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보입니다. 네. 바이넌스 같은 경우는 지금 5위권에 있는데 이제 빅포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채굴들이 다 마치게 되면은 이제 얘도 순위가 아마 떨어질 거예요. 매우 매우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네. 전반적으로는 네, 오늘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가상화폐 반등만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단순히 뭐 또 마이클 노보그라치 얘기를 토대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정보 좀 빈약하죠. 전반적으로. 네. 상승에 대한 이유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봐야 할 게 10월에 어떤 규제들이 이제 나올 건지에 대해서인데 이렇게 지금 보면은 거의 5월인가요? 4월인가요? 지금 G20의 그 암호화폐에 대한 이제 규제 방안 논의가 벌써 두 번째 지금 어 지연이 돼서 이제 이번에 만나가지고 뭔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예감이 드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11월 벡트 출시를 통해 가지고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전 차트를 보자고 하면 빗피닉스 걸로 볼게요. 계속해서 뭐 뭔가 승인이 된다고 했다가 안 됐다가 승인이 된다고 했다가 안 됐다가 아니면 페이크 뉴스를 통해서 또 한번 좌절했던 이런 상황들도 있었고 네 그래서 지금 불신의 어떤 불확신에 한 상황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하락을 했고 좀 그랬던 상황이고 유독 6월부터 네 엄청난 하락이 이어왔었는데 제가 엄청난 하락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한 이쯤부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0% 이상이었거든요. 이미 사람들이 기대감들을 버리고 다 던질 사람들은 거의 다 던졌다는 뜻이에요. 예. 그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예, 비트코인을 제외한.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 당시 에이다나 이더리움은 한 50만 원 정도였는데요. 45만 원이었나? 근데 그러니까 에이다나 그 외 리플 같은 코인들은 거의 한 500원 아니면 120원 수준이었어요. 128원, 130원. 그러다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뭐예요? 가격들. 자, 말도 안 되는 가격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에이다 금방 100원 네,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시 원상 복구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리플. 네, 뭐 근데 리플도 예전에 잘 보시면요. 한창 상승하다가 또 한참을 기다립니다. 지금은 그 엑스 레이피드인가요?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리플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그 전까지는 잘 갈 것으로 보여요. 네. 이쯤 되면 이제 비트코인 캐시도 뭔가의 소식을 드러내면서 이제 상승을 한번 쫙 먼저 신호탄을 좀 이렇게 날릴 준비가 되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 캐시도 조금 기다려 보면은 뭔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당연히 이더리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이쯤에서 이제 지금 올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기나? 이제 10월, 11월, 12월. 네. 지금 업비트에서 기다리고 있는 소식 중에 하나가 엘프예요. 엘프. 엘프가 업비트 내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엘프가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업비트 올해 안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가격은 좀 달라요. 왜냐면 총 수량이 달라서. 예, 그렇긴 해도 이제 비슷한 계열의 이제 플랫폼 코인들 중에 이제 어떤 분은 왜 이렇게 두 가지만 놓느냐, 3파전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일단은 올해 플랫폼 코인들 중에 조금 엄청난 격전을 벌일 코인 중에 두 가지가 IOST랑 저는 엘프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만약에 상승장이 되면 지금 가격이 정말 완전 최저점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많이 오를 거예요. IOST도 그렇고 엘프도 그렇고. 진리카도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진리카는 그 샤딩 기술이라던가 일단 메인넷 출시가 지연이 됐죠. 그거는 큰 마이너스 거리였어가지고 진리카도 물론 올라갈 수 있긴 하는데 얘네의 앞으로의 이제 상승에 비춰본다라고 했을 때 얼마만큼 갈지는 모르겠는데 IOST랑 엘프는 올해 말 혹은 상승장이 뭐 내년 초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초부터 계속 엄청나게 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기대할 코인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네, IOST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저점이에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네,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저점이에요. IOST는. 네, 코인 전체 토탈 서플라이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서큘레이팅이 약 84억 개고 토탈 서플라이가 210억 개. 네. 그리고 엘프는 2억. 네, 토탈 2억 8천억 개에서 지금 서큘레이팅이 2억 5천억 개.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IOST랑 엘프는 좀 많이 기대하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 일단은 엘프는 지금 업비트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네. 지금 뭔가 얘기를 했을 때 거의 중국 코인이 많은데 당연합니다. 네, 뭐 미국 코인들도 물론 뭐 에이다랑 뭐 리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지금 중국 코인들도 아직 강세를 이제 드러내야 할 코인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솔직히 걔네들이 뭐 IOST랑 엘프 얘기를 했는데 걔네들이 이제 정말 좋은 시스템의 새로운 플랫폼 코인을 이제 제시를 했을 때 그건 좋은데 이제 앞으로 얼마나 많은 뎁들을 걔네 코인으로 데려올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그런 전문가들이랑 얘기를 나눴을 때 뎁들이 어떤 뎁들이 이제 이 플랫폼 코인 아래로 들어올 것인지에 대한 확신에 대한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두 코인 다. 하지만 일단은 우리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테스트넷과 메인넷은 항상 그런 상승을 보장을 해왔고 또 그게 이제 상승장에 같이 맞물렸을 때 엄청난 힘을 과시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가장 최대 수혜자가 이제 최근에 진리카였었고요. 진리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거의 200원도 넘게 올라갔었고 이거는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뭐 고팍스에서도 그랬고 네 빗썸에서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앞으로 예상이 되는 움직임입니다. IOST랑 네 엘프랑 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고 하면 DACC가 10월 13일에 한국에 와요. 그래서 제가 관련 소식은 일단은 날짜만 하더라도 약간 엠바고 끼가 있긴 한데 네 아무튼 포스트 보시면은
기대할 만하셔도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제가 왜 계속 걔네를 그렇게 떠드는지 네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오전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이 지금 달라졌을 만큼 제 방송 빈도도 늘어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소식들 계속해서 들려드리고 저는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엄청나게 실리적인 성향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하락장에 있었을 때는 네, 뭐 이상 망측한 얘기 하나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상승장이 오고 관련 팩터들이 이제 많아지고 상승에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많다라고 하면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 좋은 소식은 텔레그램 방 비트보이 세시봉 네,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